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중반 여성으로 달콤하고 짜릿한 깨소금 냄새를 풍기며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제가 겪은 어이없고 분노 가득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힌트를 드리자면 한 인물과의 갈등이 시작해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짐작이 가셨을 것 같네요. 더 많은 힌트를 주고 싶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이야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까 봐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기집애 시집 안 간다고 노래 불렀던 것이 내가 가장 먼저 시집에 가달라는 바람을 이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대화가 펼쳐졌다면 매우 흥미롭고 긍정적인 대화였을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왔기 때문인지 얼굴이 평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너도 부럽다면 빨리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남들이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 웃을 거야.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지금 제일 빠른 친구 중 하나인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말이죠. 제 엄마는 할머니와 고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지켜봤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결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지만 엄마는 엄마의 시어머니와 신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엄마의 위장병이 악화되었어요. 할머니가 엄마에게 어떻게 힘들었는지 짐작할 만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결혼에 대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남자와 좋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마도 우리 미니가 집에 좋은 일이 가득 생기도록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 집은 우리 미니의 행운이겠지요. 우리 미니, 내가 우리 유이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됐나 봐. 아, 어머니, 그게 무슨 제 덕일까요? 아마도 오빠가 일을 잘해서 그런 걸지도요. 물론 미니 덕일 테고, 너를 만난 덕분에 우리 유이의 마음도 안정되고 집중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뭐라 해도 너는 나와 우리 유이에게 행운의 복덩이야. 좋은 예비 시어머니와 좋은 예비 개인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예비 남편까지 남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파까지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의 결혼 준비는 달랐어요. 그냥 행복했고 일만 생겨났죠. 그중 하나가 예비 신랑의 승진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당연히 부모님도 기뻐하셨죠. 형님, 우리 유이가 글쎄 아이 부장으로 승진했지만 야. 얼마나 기쁨이 밝아졌어. 이래서 집에 사람을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특히나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했어요. 제 덕 예비 신랑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면서 예비 신랑 앞에서나 다른 친척 어른들 앞에서도 얼마나 저를 칭찬했는지 몰라요. 예비 신랑도 자기 승진이 제 덕이면서 그저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내가 미희 너를 만나면서 취업도 하고 너를 만나면서 이렇게 부장까지 따라 다니고 있는 것은 민인의 덕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결혼하고 나는 너를 잘 대해줄 거야. 아들, 엄마가 좀 서운하네. 엄마가 민희를 칭찬하는 거야? 맞아요. 우리 아들도 엄마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너를 똑똑하게 키워서 태어나게 해준 거잖아. 엄마가 좀 서운하네. 그래, 오빠 어머님에게 제일 감사한 일이지. 맞아, 그래. 서운해하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바로 눈치를 채고 예비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엄마에게 가장 먼저 감사한다고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신이 예비 며느리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암묵적으로 저에게 잘 지내보자고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예비 신랑은 자기가 눈치를 살짝 봐도 엄마에게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야겠어요. 그 사람이 근거리를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나서서 말을 꺼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죠. 뭘 잘못했냐고 물었을 때 갑자기 왜 그러냐며 어디 아파 어머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냐며 밥을 잘 먹던 중 갑자기 너 왜 그래요? 라고 했죠. 아니에요. 갑자기 목이 막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렇게 둘러대는 말을 하되 사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때 예비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노려보던 시선을 느꼈죠. 왜 그렇게 멈추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 본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는 항상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한때 예비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도와주지 못해서요. 정말 미안하다며 따로 찾아와 주신 분이었어요. 눈물을 흘리셨을 만큼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이셨죠. 자식인 우리 유난히 한 명이 있으면서도 부모로서 그 정도 뒷바라지를 못해준 것에 대해 정말 미안했습니다. 심지어 사돈에게도 정말 미안했죠. 너에게도 미안하고, 아이, 어머니는 왜 우십니까? 일단 눈물을 닦으시고, 제가 주책이 되어서 미안해했습니다. 그래도 미니야,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내 손에 물이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겠어. 이해해 주실 수 있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의 예비 시어머니는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 신혼집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황이 어렵게 되어서 신혼집을 못 구해드리게 되었어요. 줄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나 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기는 했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돈을 떠나서 너희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듣니까 우리도 좀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잠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참 그러게 말이에요. 돈이면 만들면 되는 문제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말이죠. 일단 너희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자식들. 결혼하는데 정도도 못할까? 제 부모님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전해들은 시댁의 경제 불황 소식은 그저 막막함을 안겨주기만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주셔서 신혼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비 신랑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결혼할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냥 말인데 미니가 예단을 안 해왔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결혼 전부터 이렇게 장인과 장모님께 큰 도움을 받았는데 미니가 예단까지 해오게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건 아니지 유나야. 내가 너희 신혼집 도와준 건 우리 미니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유나나, 너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내 자식들이 빚내면서 신혼생활하고 그것도 아니면 월세를 내면서 신혼생활하는 거 나는 원치 않아. 너희 장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단은 원래대로 할 거야. 다만 어찌 되었든 예단에 들어갈 돈은 너희 집에서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보태기로 한 금액을 빼고 미니가 돈 3천만 원으로 하자. 그게 낫겠지. 우리들이 결혼하는 거잖아. 아빠와 엄마가 말한 대로 우리가 받은 도움만큼 더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에 동의하고 예단을 3천만 원이나 해야 해서 결정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말하지 못한 지출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지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담아서 그분께 예의를 갖추었어요. 좋은 옷을 입으면 우리 가족 엄마들한테 드릴 옷과 예비 시어머니께 드릴 옷을 신중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이에 이미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는 정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 같아 믿어요. 그래서 그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비판하거나 감정에서 받아들일 줄 알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전 단지 일부러 틀릴게요. 그냥. 잘 못 보았던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제가 잘 못 보았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본 것이었던 사실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얼마나 될지 알아차린 것이었어요. 미니야, 잠시 시간 내줄래? 나와 함께 차 한 잔 마실래? 내가 내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안 그래도 내가 너희 사무실 근처에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잠시 나와. 나와 커피 한 잔 마실래? 예비 신랑의 승진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아무런 예고 없이 회사 앞에서 찾아오셨던 거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날 점심시간에 정말로 예비 시어머니와 티타임을 가질 준비로 그 자리로 나갔어요.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며 말로는 제가요. 카페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마치 대본처럼 외워서 튀어나오듯 자동으로 말이 나오는 것 같았죠. 지난번에는 우리 유한이가 앞에 있어서 얘기를 못했다고 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3천만 원으로 땡칠 생각은 아니야. 미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우리 예단 얘기는 신혼집 상황 정리되면서 제가 3천만 원 준비해서 가는 걸로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네단요. 가벼운 티타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데 그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서는 그저 당황스러워 할 수밖에 없었죠. 신혼집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사과를 하던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당시 제 앞에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뭐랄까요? 도끼가 가득 찬 여왕거미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당황한 건 당황한 거고 짚을 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저는 제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곧장 콧방 뒤를 픽하고 뛰더군요. 아이고, 이예민이야.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니? 우리 유이가 부장 달았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서울에 코딱지만한 아파트 한 채. 그거 우리 유난히 앞으로 부장 연봉 받으면 금세 갚을 수 있는 돈이야. 오히려 유난히 입장에서도 손해고 내 입장에서도 손해지. 아예 안 그러니 예비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을 간추려 보자면 이거였어요. 자기 아들이 부장으로 승진을 한 뒤에 이제는 결혼해서 자신의 아들이 더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랬죠. 참을 눈물로 흘리면서 집을 못 지어드려 미안하다고 할 때는 언젠가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여간 실망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한 것처럼 바로 그대로 저도 콧방 뒤를 한 번 거하게 끼워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게 윤난 씨를 두고서 장사하자 하시는 거예요? 뭐, 장사? 아이미,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장사라고? 어머, 이해가 안 돼. 어머니가 장사하시는 게 아니시면 오늘 이렇게 제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제 부모님이 윤한 씨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 주려는 거예요. 오라고 하셨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꽤 당황스러운 듯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하면서 중간중간 물 한 모금씩도 마셨죠.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든 말든 이미 제 말을 시작했기에 멈출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어머니, 저가 어머님보다 한참 적은 나이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실례하실 거 알지만 이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을 너무 짧게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오늘 이야기는 듣지 않기로 할게요. 윤한 씨에게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어머니도 여기서 그만하시죠. 저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깨를 툭툭 치고 떠나며 마침내 일어나 섰어요. 뒤돌아서 나가는 저를 쳐다보며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일어선 모습으로 흘러나오는 예비 시어머니의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생생해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예비 신랑이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께 막말을 해가면서 그 결혼을 취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비 신랑은 누가 봐도 어딜 봐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서 다행이에요. 너희 신랑이 될 사람이 건강해서 너희 아버지 같은 거예요. 야야, 그래도 천만에요. 좋은 유전자만 쏙 받았다.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닮았으면 나 당장 결혼을 막겠어. 아니, 어떻게 사람 태도가 그렇게 변하냐? 누가 아니래 내가 그때와 같은 경험을 쏘아붙인 거임.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연세가 적은 분도 아니랍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을 뿐이에요. 신혼집은 코딱지만한데 자기는 왜 그 코딱지만한 신혼집을 못 해준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미안하다고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한 것이냐고 하다가 차라리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말을 다 한 뒤에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승진했다는 걸 내게 그러는 건지 아주 어리둥절했다. 예비 시어머니와 카페에서 있었던 일은 내가 우리 부모님께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이었고 속 이상을 느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찾아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의 친한 친구 몇몇은 이미 우리 예비 시아버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비 아버지께서 횟집을 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자주 친구들과 가곤 했어요. 친구의 말처럼 예비 시아버지는 다행히도 예비 신랑을 닮았는데 아주 착한 분이셨어요. 만약 예비 시어머니를 닮은 사람이었다면 나는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고 헤어졌을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지만 그렇게 망신을 주진 않았겠지요. 비교적 명확하게 대화의 내용을 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문장을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카페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가 장문의 메시지를 날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말하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우리 아들 윤희는 능력이 뛰어나니 내가 예단 1억을 해야 한다 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부장이 되었으니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결혼을 취소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그 메시지를 받으며 마치 협박당한 듯 느꼈습니다. 결혼 한 달 전인데 파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나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볼 수 없어. 내가 미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예비 시어머니가 날 잡아먹으려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당연하지요. 이런 일은 그냥 넘기면 안 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어지간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될 분이 정말 어지간하게 장사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보면 문자를 받고 보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장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이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것만큼 대통령이 된 것처럼 굴면서 저한테 갑질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웃겼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이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이 마치 좋은 타이밍으로 복수의 씨앗이 되었거든요. 그 복수의 씨앗이 새싹을 피우게 되었어요. 결혼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윤난 씨가 승진한 건데 축하 파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오셨으면 좋겠다고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아이고, 이 집은 정말 며느리 하나 잘 들였어. 어찌하여 이렇게 속이 깊은지 모르겠네. 네, 저도 아주 잘하겠어. 그럼요, 우리 미니가 얼마나 생각이 개은 줄 몰라요. 유난히 그 녀석이 장가 하나는 잘 가는 거겠죠. 예민이 그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아버님 별 말씀을요. 저는 예비 신랑의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모아두고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파티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기로 마음을 강하게 먹은 상태였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걸 전혀 몰랐던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도 한창 기해야 분위기 속에서 자기 욕심만 내세우기 바쁘더라고요. 우리 미니는 이런 파티도 센스 있게 준비하고 너는 어쩌면 하는 짓마다 이렇게 예쁜 지만 골라서 한다니. 우리 센스 있는 미니는 예단도 센스 있게 잘 준비할 거야. 너무 기대돼. 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여보. 엄마,
여기서 갑자기 예단 이야기를 왜 불러내? 우리가 민희에게 예단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만해. 손님들도 계시는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왜 꺼내? 어머니야, 너야말로 친척 어르신들 다 계신데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거야? 사람들 민망하게 만들고 있어. 예비 시어머니는 아예 나한테 대놓고 예단을 해오라는 식으로 언론을 했어. 그 말을 듣고 예비 신랑은 표정이 일그러진 채 자신의 엄마에게 전해주었어. 예비 시어머니 은과 남편의 언쟁이 생기기 전에 나는 그런 예비 신랑의 손을 꽉 잡아주며 괜찮다고 이야기했어. 그리고는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었어. 어머니, 더 이상 괜찮아요. 그래도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잠시만요. 그것 봐, 민희가 알아서 준비한다 했잖아. 너는 왜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냐? 예비 시어머니는 진작부터 그럴 것이지. 왜 사람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냐는 등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다 못한 예비 시아버지가 호통을 쳤을 때야 조용해졌네. 저는 긴장되는 마음을 심호흡으로 가라앉히고 거실의 빈벽에 빈 프로젝트 화면을 쏘아두고 온 식구들이 그 화면을 볼 수 있게 해두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틀어지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이거 어디서 구했어? 유난히 아버지,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응, 당신. 대체 어디서 뭐라고? 돌아다니고 있네요. 옆에 계세요. 아직도 정신이 혼미한 것 같고 여전히 그러시네요. 그분의 습관은 어떻게 된 건가요? 조용해지는 건 말이죠. 그래 잠잠해지는 개라고 해서 빈 프로젝트를 올린 그 영상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많은 이웃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강의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죠. 평범한 우유를 들고 있으면서 어떤 젊어지는 성분이 들어있는지라고. 그리고 언니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 언니들에게 이 우유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거예요. 에이, 왜 그러세요? 같이 늙어가서 돈을 벌면 좋잖아요. 나 장미자라는 여자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1,000만 원을 넘어 언니들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라도 얼마나 잘하던지 약이요. 저리 가라던 다단계 강의를 하는 그 시어머니 모습은 한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강의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남겨져 있었어요. 본 시골 식구들은 기겁을 했어요. 아이고, 형님, 괜찮아요. 예, 유나나, 너희 아버지 얼른 물 좀 가져다 드려라. 너희 아버지 기절하시겠어요. 응.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아주 저렇게 평편해 때문에 제명에 못 살아. 으휴, 내 소가 워낙 보수적이고 올바른 일만 추구하시는 예비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화가 난 모습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 그에게 뺨을 날렸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이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아닌 이모님의 뺨을 말이에요. 거세에 당신의 동생의 뺨을 갈긴 예비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말했어요. 바로 지금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당신은 민희한테 그 영상을 전송했잖아. 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언니야. 만약 내가 못 고치는 거면 그건 병이야. 알아 언니 덕분에 형부와 유난히 힘들게 했다는 것을. 언니야, 그만해야 해. 맞아, 시어머니께서 그 영상을 내게 보내달라 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다단계 사기를 시도하려는데 당신께서 얼마나 말려봐도 듣지 않는다며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를 어떻게 부탁해야 하는지 창피하다. 나에게 조카로 가는데 이런 일을 부탁하는지. 부장으로 승진할 때
언니가 한 걸 필요했다는 게. 뭐가 있다고 아들네이 승진한 걸 걸고 넘어지면서 대기업 다니는 아들내미도 같이 투자했다고 유난히 이름까지 팔아먹고 언니 자식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미안하지냐고. 야 내 새끼냐 내 새끼야. 내가 내 새끼 이름 어디다 거론하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오지랖이. 예비 시어머니는 하다 당신 아들까지 팔아먹고 다녔어요. 당신 아들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게 쟤한테만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 사람한테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당신 아들을 팔아먹은 거였어요.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막지 않으면 예비 신랑한테도 피해가 갈 거라며 예비 시어머니님께서 제게 그 영상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저는 타이밍 좋게 그걸 이용할 기회를 만들었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영상을 공개함으로 예비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다양한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그런 사람에게 시어머니라고 불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어머니는 간절했던 것인지 그것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벌어졌습니다. 기절 직전까지 이르는 과정이었지만 예비 시아버지께서 겨우 정신을 차리시고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구해주셨어요. 친척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뒤에서 살아왔다. 내가 당신 때문에 까먹은 재산이 대한민국 절반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장난치듯 생활하다가 아들과 며느리의 신혼집까지 까먹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려 했지만 아이, 당신은 아니야. 이혼해 주세요. 내가 유난히 신혼집 할 돈을 일부러 까먹은 거야 라고 결론 내렸어요.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나도 내 아들이 좀 더 큰 집에 가면 처가에서 기사를 과할 테니까 그거 생각해서 내가 투자했던 거지. 그거 웃긴 소리를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이 그 돈을 왜 투자했는지 모를 줄 알아요. 당신이 젊을 적부터 툭하면 가족을 위해서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그랬다. 우리 유난이를 위해서 그랬다는 핑계로 집을 멀리 보냈던 사람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돈은 저한테로 튀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다가와 제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눈에서 아주 그냥 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내가 너랑 우리 유이랑 결혼하게 될 것 같으니 식구들 사이를 갈라놓는 며느리 하겠어 하고 절대 내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내가 우리 유난이랑 결혼해도. 결혼하지 못하면 그 나이에 어디서 부장이나 자리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건삭퉁머리는 예비 시어머니가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정신도 못 차리는 듯이 전혀 다른 식으로 협박을 하였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예비 시어머니의 생각이 너무나 하찮아서 말이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하하 웃으며 까발리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무서워할까봐 파혼하지 아이고. 너희 아들이 아니면 평생 독신 노인으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야? 이해하니? 그거는 내가 아니라 너희 쪽이 그러겠지 뭐. 너는 지금 나한테 말하든지. 다 해요 그죠? 이미 예비시 어머니고 나발이고 저한테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이 거론하면서 너 같은 게 결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냐는 말을 하는데 눈이 안 돌고 배겨요. 저도 예비시 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제가 하던 그대로 똑같이 막무가내 나가 주었네요.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예비시 어머니는 개거품을 물었죠. 그리고 대가들 곧 해고 거야? 내가 당신 아들 회사의 대표이 결혼 당신이 막아서 엎어진다 뭐가 달라질까? 후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고 그 피해는 당신 아들한테 가는 거야. 알아 하이고 너 헌 있냐? 얘 유나나,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얘가 대표 당신은 알고 있었어. 아이고 살다. 내가 표면 나는 대통령이다 이게.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마음이 바뀔 것 같아? 나는 이 결혼 결사 반대야. 앞서 들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예비신랑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랬고요. 예비 신랑은 저희 회사로 오기 전에 대기업에 다녔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4번, 그것도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지는 잦은 회식 문화와 그 안에서의 경쟁 구도에 지쳐 그 회사를 퇴사하고 말았죠. 저는 예비 신랑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해보자고 말이에요. 당시에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초창기 단계였기에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당장 당신이 이전에 일하던 회사처럼 많은 급여를 챙겨줄 수는 없지만 1년 안에 기존 연봉의 배를 받게 해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예비 신랑이자 동업자이자 연인과 함께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굳이 예비 시부모한테 알리지 않은 건 예비 신랑의 부탁 때문이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예비 신랑은 제게 성장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엄마가 제 어릴 때부터 돈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고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신혼집 갑자기 문제가 생겼으니 보나마나 엄마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너한테 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비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가 돈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고 자기도 더 이상은 지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내가 자신의 엄마의 특징을 알아서인지 돈에 환장하는 사람에게 며느리가 될 사람은 회사 대표라고 말하면 분명히 제게 고맙게 행동할 것이라는 말도 붙였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하는 예비 남편의 모습은 제게 다른 장점으로 보였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비 신랑에 대한 믿음도 더해졌고 무엇보다도 결혼을 진행한 이유는 결혼과 동시에 우리 두 사람이 해외에서 지낼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물론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만약에 우리가 계속 한국에 살아야 한다면 나는 아마 오빠의 말을 듣고 많이 고민했을 거야.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결혼한 뒤 2달 후에 신혼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어요. 세 놓고서 베트남 나가기로 했던 거였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회사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이 잘 풀려서 베트남 쪽에서 뷰티 시장을 잡고 거기서 신혼을 시작하여 일을 보기로 했어요. 제 문제도 시어머니가 신혼집 관련 돈 문제를 나에게 물어볼 때 확정이 된 거였죠. 그래서 그냥 작은 집을 신혼집으로 정하고 우리 친정의 도움을 받아 구한 거였고요. 해외에 나간다면 어차피 결혼 후 자주 보지 않을 예비 시댁이 있어서 예비 시어머니가 돈에 미쳐도 그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선을 넘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도 결국 터지게 되었어요. 이이고지가 뭐 회사 대표의 드라마를 보기 좋아하더라도 너무 많이 본 건 아닌데. 너희가 증거 있는 말에 증거가 있다면 내놓으라고. 어디서 본 건지 말해봐. 판단하신 대로 그렇겠죠. 어렵겠어요. 실컷 보세요, 다시. 상황으로 돌아와서 저는 회사 대표라는 걸 제가 믿지 못한다는 예비 시어머니께 제 명함을 건네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우리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대표 이름이 이거 맞냐고 확인했더라고요. 그 확인이 끝나고 나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는데 그건 참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아마 예비 시어머니 본인도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자기 사기치고 다니는 내 모습 때문에 화가 났을 텐데 회사 대화되는 며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속으로 내적 갈등이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 넌 정말 회사 대표를 하는 거야? 너 회사 이거? 요즘에는 대표라고 해도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해. 응, 내가 핸드폰으로 회사의 수익을 검색해 보려니까 진짜 지겹다. 뭐가 지겹다고, 이놈아. 하여간, 그놈어, 그거, 지금 마음이 아주 거북하다. 그래야지. 응, 미안하지만 이거 어떠니 회사야? 아니, 그만두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리고 예비신랑은 그 와중에도 자신의 수익을 따지려 드는데 어머니한테 진절머리가 날 것만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가려는 예비 시어머니를 예비 신랑이 가로막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앞을 막아서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정말 지겹다. 정말 지겨워. 아이고,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다 써버린 내 앞길까지 망치고 싶어. 야, 너 정말. 그러게요. 식구 앞에서 엄마한테 높이 다룰 생각은 하나.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냐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봐. 어떻게 너를 키웠는지. 집에서 혼나는 일 없이 나는 방에서 자란 게 내가 키워준 게야. 이렇게까지 내가 널 키워온 건데도 너에게 엄마라고 불러왔던 건 내게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였어. 더 말할 것도 덜 말 것도 아니었어. 나는 알아. 예비 시아버지는 속사포같이 이야기를 풀었어요. 뱃일을 하시는 예비 시아버지는 집에 몇 달에 한 번씩 들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의 남편인 예비 시아버지가 바다에서 위험하고 힘들게 돈을 벌어오신 걸로 아들을 키우면서 생활비를 주라고 하셨고 그 돈으로 노름판을 하셨어요. 예비 시부는 자기 엄마가 노름을 할 때까지 늘 골방에서 라면이나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아버지는 눈에 핏대가 설 정도로 예비 시어머니를 노려봤고 예비 시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만 인연을 끊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수많은 친척들이 있었고 저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우리 예비 시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은 터질 것 같은 눈물을 꾹꾹 참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아버지, 아빡분대는 아무런 미움이 없을 거예요. 아빡분도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그런 여자 하나 때문에 나 미이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런 여자, 넌 지금 애미한테 저런 여자라고 한 거니 너 어떻게 아내한테. 이제 정확한 문법으로 수정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이야. 그런 여자라니. 내가 너를 10달 동안 품었어. 알아. 분기만 하면 자야 했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도 말고 미인에게 접근도 하지 마. 그리고 결혼식에 올 생각도 하지 마. 오기만 해봐. 내가 그날 어떻게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줄 거니까. 예비 신랑은 나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약속을 했죠. 죽을 때까지 예비 시어머니와 만나지 않을 것이며 저한테도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게 할 것이니 제발 파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말이에요. 만약 내가 너에게 지금 한 말이 지켜지지 않아서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때는 두말하지 않고 너랑 헤어지고 회사에서도 나갈게. 나 정말 그렇게 할 거야. 혼낸다. 신고도 너 하고 싶을 때 할래. 나는 너랑 같이 있기만 하면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없어.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말이에요. 제가 바라본 그 사람의 눈을 통해 알게 된 건 예비 신랑이 제게 하는 말은 진심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믿기로 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여자 정말 안 올 거야? 아이 참, 그렇게 고생해서 자식 낳아놓고서 자기가 한 행동 하나로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무슨 난리야. 그래도 유난히가 얼굴이 어두워 보이진 않아서 다행이다만 바깥으로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거야. 그래. 그러니까 엄마, 고모님이 오셔서 앉아주실 거라고 했어. 고모님은 조금 늦으실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모른 척 해줘. 알겠지?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 결혼식에 오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 말대로 그렇게 배 아픈데 자식을 낳아놓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에 혼주석에 앉아보지도 못한 거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은 숨을 돌릴 틈이 없었어요. 몇 달 있으면 해외로 이사를 가야 해서 그곳에 대한 거처를 알아보고 또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베트남에 더 좋은 거처를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의 이혼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셔서 너희들 결혼도 끝났겠다. 이제는 그 여자랑 정리하려고 한다. 너희. 결혼식 때 내가 이혼한다고 말했으면 너희들은 편안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늙었어도 너희 엄마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네요. 미안해요. 아, 미안할 게 어디 있나요? 아버지의 삶이 더 중요한 거니까 아버지가 선택하는 걸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시부모님의 이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몹쓸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말도 안 되는 몹쓸 소리를 하는 것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해서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위로 받을게요. 그렇게 생각하네요. 쳐다본 후 막말로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컹거려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입만 벌리다가 거짓말이 쉽게 나오는 거겠죠. 어떻게든 어머니라는 사람은 자식의 결혼이 어떻게 끝날지나 그것이 잘 될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위자료만 얘기하는 것이죠. 이혼 절차 중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이 완벽한 피해자인 입장이라 주장했어요. 자신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싶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단호하게 가족으로부터 버리는 입장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묻지 않고 오로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혼 절차를 통해 아버지께서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아버지는 저와 다른 분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아버지가 이혼을 통해 원하시는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정신없는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명확히 말씀하셨고, 저와 남편, 그리고 변호사들은 아버지가 이혼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 힘을 모아서 요해아이터이 신으로 완수해 나갔습니다. 응원한 아버지의 이혼은 시아버지의 승리로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그때의 나이에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결말을 맞이했고, 그 말이에요. 시부모님의 이혼 후 시이모님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나야, 잘 지내지? 내가 그때 보냈던 영상, 그게 다른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요한이한테 내가 모로서 해준 게 없어서 그거라도 꼭 해주고 싶었어. 이제는 다 해결됐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언니는 내가 데리고 살면서 인간 만들어서 살아볼 테니까 너희는 일절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 잘 살아내. 이모님. 이모님이 제게는 생명의 은인 같으신 분이세요. 저희도 잘 살 테니까 이모님도 건강하시고요. 제가 이모님께 이런 말 드리는 게 예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가능한 경우에 이모님도 제 시어머니가 버거운 수가 오면 시어머니와 연락 두시라고 말하세요. 이모님이 뒤늦게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어차피 조카니까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심야는 내게 이야기하는 동안 항상 울었어. 그래서 조카인 나의 남편에게 항상 마음속으로 죄를 갖고 있었다면서 말이야. 당신이라는 여자가 조카인 우리 남편에게 어려울 때도 봐왔고 그 원한을 어떻게든 풀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라고 꼭 안심시켜줘. 그리고 이모가 정말 미안했다고 해서 전해줘. 이 대화를 통해 우리 부부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 뻔했던 그 여자는 자신의 죄를 치르며 쫓겨나여 동생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분이 딱 그런 결말을 몸소 보여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그것도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의 온몸으로 치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부부는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때는 정말 아이에게 온 마음을 쏟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아이를 갖고 좋은 부모로서 키워나가자고 말이에요. 어릴 적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던 남편은 자식을 낳는다면 반드시 많은 사랑을 줘야 한다고 마음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한 남편의 말에 동의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저희도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사연을 보내게 되면 그때는 우리 아이와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인사드릴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